특히 서민 중산층 경제 살리기 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임세원 소장님 네. 거기서 내놓은 여러 가지 좀 정책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뭐 1,000개 이상의 제안이 국민들 제안이 있으셨고 또 채택이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 우리 위원장을 하고 계신 서민중산층위원회 이제 안진거 소장님 전화와 이메일로 이제 거의 주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공개된 게 그러니까 안 소장님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번호를 공개를 하시고 이메일도 이제 공개를 해서 그쪽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왔고요. 특히 이제 민생경제 이거 선대위 전에도 그러니까 안 소장님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그동안에도 여러 정책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와서 한 1,000여 개 정도의 네. 정책들이 쌓였고 그 중에서 뭐 중복되는 거나 이런 거 좀 추리다 보니까 원래는 100여 개였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쭉 나열한 건 69개 정도를 추렸고요. 그 중에서 7개는 선대위 차원에서 실제로 정책에 이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카드뉴스나 이런 것도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7가지 네, 이제 일곱 선대위에서 공식 채택된 내용들은 주로 네. 어떤 부분들이 채택이 됐나요? 안진거 소장님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뭐 예전에 경기도 지사 시절일 때부터 그 이재명 지사님께서 그 택배 박스에 이렇게 상자가 있으면 이렇게 그거 들기 유명해요. 편하다고. 네. 네. 그 와서 했던 그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예. 와서 그 그쵸. 택배 상자 손잡이 네, 후보님이 이걸- 직접 응. 모든 시민들이 박스 들 때 편하게 들자고. 네. 어. 그 부분도 이제 연결해서 이번 정책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속도로 화장실 같은 예. 경우는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남성보다 화장실 개수가 물리적으로 공간이 똑같으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여성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요. 고속도로 네. 가면 남성 화장실들은 좀 줄이 별로 없는데 여성들은 쭉 줄 서 계시면요.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맞습니다. 이제 개선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어느 정도 그다음에 증설이 필요한지 혹시 뭐 그런 아니요, 구체적인 내용도 그것은 이제 네. 한 차례 증설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법도 한번 공정한법 개정돼서 남성 변기수보다 여성 변기수가 더 많아야 된다. 네. 이거 법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뭐 저희들이 이렇게 명절이나 또는 휴가철에 가보면 심지어는 일부의 경우는 주말에도 졸음 쉼터나 고속도 휴게소 가보면 남성들은 거의 줄 안 씁니다. 쓰더라도 잠깐 쓰는데 여성들은 그렇죠. 정말 길게는 막 100m, 너무 30분.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임세현 소장님이나 우리 어머니, 따님 또는 뭐 배우자 등이 얼른 같이 이동해야 될 여성들이 줄 서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고충이지만은 가족 단위로 친구 단위로 이동할 때도 그것도 시간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남녀 화장실 모두를 좀 증설하고 여성은 더 증설해서 줄 선 일이 없도록 생리적인 고통은 정말 말 못할 고통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재명 후보가 관심 있다는 것 자체가 전 국민이 드는 박스에 옆에 손잡이 있으면 50% 가볍게 느껴집니다. 택배 노동자들 네. 있잖아요. 무거운 상자 택배, 들면 마트 이거 진짜 노동자뿐만 아니라 힘들죠. 일반 시민들도 우리 네. 뭐 나를 때 집에서 나르던 회사에서 뭐 이사 가든 뭐 할 때 전부 다 박스 쓰잖아요. 근데 그거 무거워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손가락 아프고 발톱 막 깨져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기초연금을 받는 하위소득 70%는 통신비를 최대 12,100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네. 이게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해야만 감면해 줍니다. 통신 3사가. 네. 근데 당연히 어르신들이 그런 정보를 모르거나 아니면 절차가 깜빡했다거나 또는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뒤로 밀어놨다거나 했다가 한 절반 가까이가 이 혜택을 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위소득 70%면 가난하신 또는 서민 중산층인데 근데 전형적인. 생계가 좀 그래서 쉽지 않은 이것은 어려운 통신 3사가 알아서 네. 하위소득 70%다. 예를 들면 김은국 노인께서 예. 65세가 돼서 하위소득 70%로 불가됐다. 네. 그러면 12,100원을 통신비 4만 원, 4만 4천 요금제 쓰고 있다. 지금 빼고 부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란 건 복지부에 자료가 있어서 복지부하고 통신 3사가 소통만 하면 됩니다. 그 통계를 자료를 받으면 되잖아요. 요런 거 그다음에 지금 제가 정말 이게 4만 원대 요금제거든요. 네. 와 데이터 제공량 너무 작아가지고요. 한 10일 지나면 아니, 데이터가 다 소진돼서 속도가 엄청나게 늦어져가지고 전 방송할 때 이 기사 봐야 되는데 기사가 뜨질 않아요. 기사도 봐야 되고 1,000개 이상 막 제안들이 몰려오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중저가 요금제. 네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5G 요금제나 4G 요금제 더 5천 원, 10,000원이나 저렴한 요금제가 나와야 되고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 제공률 조금이라도 확대돼야 된다. 이런 건 진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생활 시민이나 소비자한테 관심이 많은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긴급 통시- 생계자금 초저금 예, 요건 경기도에서 이제 김은국 대변인 경기도 대변인 하셨으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정말 이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들 위해서 총 11만 명한테 최대 300만 원을 5년간 1%의 저금리로 빌려주겠습니다. 그건 네. 당시 엄청난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걸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잖아요. 이건 그러면 전국의 지자체가 중앙정부 협력해서 이재명 정부 들었으면 일제히 하겠다.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없어서 곧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또는 자살할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또는 범죄를 저질러 하는 이런 가정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긴급히 1% 대출해 주자는 거죠. 무상지원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정이 나아지면 갚게 하자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정책이고 그다음에 금리나 요구권이라고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우리 그렇죠. 국민한테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건데요. 수용률이 은행이 25%밖에 안 됩니다. 네. 카드자는 70% 가까운데. 근데 정작 모든 이자는 은행들이 최대한 많이 벌잖아요. 작년 60조나 이자 폭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면 은행들의 금리나 요구권 수용률을 높이고 거절할 때 왜 거절됐는지 간단한 사유라도 주면 그 사유를 근거해서 우리가 다시 재도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준비하고 예.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들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 70개 1000개 중에 70개를 먼저 발표를 했고 그중에 6개가 채택된 거죠. 7개 채택됐고 좋습니다. 오늘 뭐 이재명 선대에서는 카드 뉴스도 그저께부터 전국적으로 뿌렸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아, 이게 바로 국민들의 민생을 살리고 그동안 폭락했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건데요. 이 증권사에도 근무하셨고 청와대에도 근무하셨던 우리 임sen 소장님, 네. 특히 이 초저금리로 긴급 생계자금을 주는 문제라든가 또는 금리나 요구권, 금융이라든가 경제 문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굉장히 있고 사실 이렇게 돈을 빌리는 분들 대부분이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긴급 생활자금 같은 거는 정말로 내가 뭐 약 살 돈이 없어서 뭐 분유값이 없어서 뭐 이렇게 절박한 분들이 사실상 이렇게 돈을 빌려서 생활을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뭐 무상으로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여력이 안 되면 그렇죠. 가장 초저금리로 이렇게 빌려도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난 윤석열 정권 때는 뭐 이자율 15.9% 네. 뭐 이 정도로 달할 16%. 만큼 정말 사실상 고리대금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돈을 15.9% 정도로 이자를 내라고 하면 그건 신이 돼도 못 내린다. 신이 내도 못 갚는다. 그걸 누가 갚을 수 있냐? 그 뭐 초인적인 사람이 갚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에 있는 은행 금리 혹은 또 기준 금리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로 제공을 해서 오히려 빌려도 내가 갚을 수 있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더 발생하면 그게 금융기관에도 더 안 좋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압류 통장 같은 경우인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통장이 우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빚을 져서 만약에 압류가 되면 생계 통장 정도는 압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서 뭐 카드값도 일부 나가고 생활비를 일부 써야 되는 통장이 있고 실제로 뭐 이렇게 은행에 돈을 갚고 하는 통장이 분명히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압류를 당할 경우는 그 모든 게 싹쓸이를 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콩나물도 네. 사고 두부도 일단 아이들 네. 먹일 저녁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돈마저도 다 들어오는 즉시 다 나가버리잖아요. 예, 10원 한 장 없이 10원 한 장 다 남겨놓지 않고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래도 먹고 살 건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압류 통장에서 생계비 통장 하나는 압류해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시고 그런 제도적인 고민과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뭐 재정이나 이렇게 금융 정책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렇게 투트랙 혹은 쓰리트랙으로 딱 가야 이렇게 지금 또 어려운 서민 경제나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들이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그렇죠. 후보도 가장 어려운 곳에 밑바닥부터 어려우면 경제가 더 어떻게 보면 호수 속의 흙을 이렇게 파내야 물이 흐르듯이 그 흙을 먼저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여러 가지 방향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아, 네. 호수에서 길바는 호수길 정책 좋네요. 네, 네. 이렇게 많은 얘기들 민생을 네. 위한 정말
죽음이라든가 또는 삶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네. 지난 세 번의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정책이 싶어 했는데 나왔던 건 이재명 독재, 이재명 총통 아니면 성폭행, 언어폭력 이런 얘기만 자꾸 뭐 김문수, 왔거든요. 이준석이 우리나라 역사상 또 세계 대선 토론 역사상 가장 최악의 톤을 만들어 버렸죠. 아 그렇죠. 너무 깜짝 오로지 놀랐어요. 인신공격, 가짜 뉴스로 음해하기 이런 걸로 달려들어 버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대응을 안 하고 설명을 안 하면 인정하는 꼴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누구도 어떤 성인 군자도 그건 반박하거나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TV 토론 시간은 2시간도 안 되니까 확 줄어들 그 그렇죠.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 중. 그래서 지금 후보께서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그 어떤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든지 그런 경제 민생 공약을 엄청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많이 뭐 저희 서민 중산층 살리기원회 민생경제연구소가 제안한 이것들 7대 정책도 채택해서 카드 뉴스도 지금 선대가 돌리고 있잖아요. 많이 온라인 많이 이런 것도 그렇고요. 여의도에서도 증권 금융가 상대로 그 직원들 유권자들을 제가 직접 만나러 용광로 그 유세도 했었죠. 네. 그때 우리 임세은 소장님,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이광수 복도부 대표 가는데 이분들이 다 이제 여의도 금융증권가 출신이니까 민주당의 구성이 굉장히 다채롭고 유능한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금융권 출신이나 경제인들은 대부분 국민의힘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써 지금 저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그렇죠.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런 유세도 했고 지나가는 정말 증권맨들이 임세소이나 쟤들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두 분이 인기가 뭐 보시면은 사실은 영화 배우 송강호 못지 않을걸요. 왜 웃으세요? 송강호 배우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 왜냐면 국민 배우시지만 두 분의 아이고. 활동은요 민생을 살리는 아유, 국민적인 열망에 비교하면요. 앵커님 그러시면 안 되고 임세은 소장은 이제 그 김옥빈 배우랑 상당히 닮았다는 훨씬 더 더 낫다는 평가도 있으시죠. 네. 김옥빈 배우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영화 배우 뭐 아닙니다. 부채고요. 영화 초원에 잠깐 좀 나왔는데 기대되는 게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민생 회복 지원금 네. 그리고 지역 화폐. 지금 이재명 후보 하면은 그 부분이 상징적인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네. 임세현 소장님 그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게요. 제가 최근에 강남 지역을 갔는데 거기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야 뭐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곧 돈 받을 수 있겠네 하면서 굉장히 그분들은 아마 투표는 안 할 거예요. 아이고. 안 하겠지만 그 돈을 받겠다는 지원금을 받겠다는 기대감을 표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사가 돼야 될 텐데 아마도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어서 만약에 정부를 꾸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민생 살리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상 경제 TF를 만들어서 가장 먼저 이제 지금 쪼그라든 내수를 좀 살리고 아래부터의 경제를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고요. 당연히 저는 그 안에도 지원금을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내수가 쪼그라들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여러 인터뷰 지금 계속 어디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데 얘기할 때 이야기가 뭐냐면 말라 비틀어진 내수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내수. 그러니까 돈이 아예 말라 비틀어졌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역에서 혹은 우리 동네에서 국내에서 돈이 돌아야 다시 가게가 살고 또 기업이 살고 더 나아가서 국가까지 갈 수 있는 이렇게 단계들이 있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부터의 낙수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은 위로부터의 낙수 효과는 이미 어려웠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왜냐하면 그렇죠. 재정이 너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럼 아래로부터의 낙수 효과가 사실상 이루어져야 가계 소비가 늘고 기업도 살고 그러면 또 세수가 또 증가하는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후보도 굉장히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후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돈이 이렇게 흐를 때 갑자기 물이 한 군데에 확 쏠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그 한 군데 쏠리는 건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뭐 대기업이나 부자나 뭐 이런 데 쏠릴 수도 있는 것이죠. 돈이란 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칸막이는 쳐줘서 돈이 그 안에 잠시 머물다가라도 갈 수 있어야 이 내수가 돈다라는 확고한 철학을 일단은 갖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화폐가 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키는 아니지만 적어도 말라 비틀어진 내수를 일시적으로는 돌리고 그게 돌았던 돈이 다시
다시 돈이 도는. 그러니까 돈이란 게 돌아야 돈이거든요. 그래서 호텔에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더라도 잠시 네. 돈을 머물다 벌죠. 간다는 네. 그런 그런 호텔 돈이- 경제학인 예, 거죠. 돈이 근데 이것도 완전 저쪽에서 잘못한 게 이거는 현상에 대한 예시를 이야기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마치 학문에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진짜 너무 황당한 게 이 호텔 경제학 하도 얘기하기를 제가 경제학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때 공부한 책을 찾아봤어요. 이만큼 두꺼운 원서랑. 그런 경제학이라는 용어는 없고 그런 현상의 예시 중에 하나로 거기 나온 예시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매크로, 마이크로 네. 다양한 그런 경제 효과를 특히 이제 소비 승수 효과를 이재명 후보는 많이 네. 얘기하셨고 낙수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네. 서민들이 돈을 쓰면서 상수 효과 아닌가요? 요즘은요? 밀어 올리는 분수 경제란 말도 있고요. 예, 분수 예. 옛날에 정세균 전 총리가 예. 썼던 분수 경제론이었잖아요.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라는 그러니까요. 표현도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네. 이루어지는 이 지역화폐와 또 민생회복지원금 네. 돼야 되지 않을까요? 추경도 해야 되고. 당연히 돼야 되고요. 지금 뭐 이른바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은 굳이 제가 말하면 너무 시간 아깝고 말할 이유도 없어서 말을 하지 않겠지만 뭐 재정 뭐 건전성은 건전한다고 해서 사실상 줄여놨는데 완전 일관성이 기축경제였죠.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거의 세수 적자가 100조가 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음 정부에 이만큼의 짐을 또 안겨두고 그렇게 호련히 도망가 아니라 쫓겨났는데요. 그것도 이제 큰 부담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추경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이 내수 활성이 굉장히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각 세대 그다음에 그 소득 분위별로 소비 지출 성향이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100을 썼다면 그 뭐 10만큼 줄으면 80밖에 안 쓴다고 치면요. 20만큼 줄어서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가 손 안에 있으면 돈이 아니거든요. 경제는 돈에서 돌아야지 이게 사실상 경제 성장도 되고 화폐율이 증가하면서 계속 나라가 경제가 커지는 건데 이게 이 소비 성향 자체가 줄어버리니까 돈이 더 안 돌죠. 왜냐? 지금 그 제가 저녁이면 네. 과거 12시 새벽 1시까지 영업하던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저녁 9시면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손님이 아예 안 오니까 네. 소비가 지금 전혀 안 된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모든 가게들이 다 통통 지금 그런 현상을 저는 예. 직접 목격하거든요. 네. 그런 게 바로 이제 그 돈이 내가 없어서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경제가 안 좋을 걸 예상해서 미리 안 쓰는 것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 자체도 얼어붙었고 실제로 가게에 갖춰본 소득도 두 개가 같이 얼어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돌리고 일단 심리적으로 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는 희망을 약간 줘야 그 소비도 약간 될 수 있고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를 투트랙으로 저는 가서 이렇게 조금 갑자기는 이루어지진 않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고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일단은 얼어붙은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소비를 좀 물꼬를 트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소상공인의 매출 네. 하락도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송도 그럼요.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우리 임세은 수석소장님 지휘하에 중소상공인 12분을 모아가지고요. 네. 이건 처민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윤석열한테 이 자료를 10만 원 요구한 게 있어요. 비상계엄으로. 아 맞아요. 그 소송은 먼저 제기됐어요. 일반 시민들이. 네. 광주 시민들 중심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5.18 학살의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비상계엄 후에 중소상공인들이 20만 명이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요. 평소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줄어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거기다 매출은 11월 달에 비해서 12월 달에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든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죠. 11월하고 12월 훨씬 돈을 많이 쓰는데 원래는. 그래서 폐업하거나 매출이 급감한 분들 12분을 1차로 모아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하고 검사 모임의 변호사들이 대리해서 소송을 제기해놨습니다. 4개 단체에 소송하셨다면서요. 우리 한상총련 또 소상공인 정책포럼까지 소송 제기해놨고 지금 최악이라는 건 모든 통계 나옵니다. 개인 파산, 법인 파산, 개인회생, 법인회생 최대치, 신용카드 대출액 최대치, 연체액 최대치. 그건 가계부채도 최근에 가장 최대치로 나왔죠. 2,000조 육박한 거로. 네. 그다음에 최저 임금 체불액도 작년에 2조를 처음으로 돌파했고 올해도 4월달까지 거의 최대치. 이게 경제가 윤석열 때 좋았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처음 윤석열이나 네.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국민의힘이나 아주 천벌받을 놈들입니다. 밑바닥 경제가 그렇게 파괴되고 국민경이 그렇게 위축되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공약이 지역화폐 대폭 확대는 있고요. 그다음에 임세훈 선수 말씀하신 민생회복지원금은 2차 추경으로 들어갈 겁니다. 김문수도 지금 2차 추경 30조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이면 12조쯤이면 되거든요. 충분히 코로나 때 2번 해서 효과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민생경제연구소는 우리 뭐 저희 선대위 오늘 내일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역시 저희가 하던 일이 민생경제 살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정책들을 올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종수 의원님 경제 네. 전문가신데 또 가셔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 또 이런 민생과 서민을 살리는 정책 한번 보시고 특징적인 것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제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이 따로 있는 걸 못 봤습니다. 그냥 네. 거의 빈 상태였던 것 같고요. 역시나 서민 중산층을 위한 것보다 윤석열 정부의 시즌 2라고 할 만큼 그냥 부자 그 대기업, 기업 중심의 그런 경제 정책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이재명 후보는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종류에서 경제 정책을 냈는데 저는 또 가장 또 인상적인 게 또 제가 또 금융권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 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어디선가는 이게 되게 무모한 일이다. 아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냐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5천을 반드시 만들겠다도 있지만요. 그 정도 갈 수 있는 국내 경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5천이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은 게요. 지금 사실 윤석열 정권 때 거의 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 가량이 날라갔습니다. 예, 1,000포인트 가량이 날라갔고요. 지금 그나마 좀 회복해서 2,700 초반, 2,720 정도로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도 다음에 윤석열 정권 시즌 2가 안 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일부 주가 지수가 반영이 됐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그 금융과 주식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은 계속 불확실성을 만들어냈어요. 언제 전쟁 날지도 모를 만큼 그 강대강 그런 정책으로 북한이 막 도발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외국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 이란도 적국 만들고 중국도 적국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예, 현상이죠. 러시아 적국 만들고 모든 수교국까지 적국을 만들어 나온 그런 불확실성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미국장으로 국내에도 빠져나갔던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나 뭐 세금 정책 이런 것도 오락가락하면 당연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누가 투자를 하고 그 투자의 유인이 생깁니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망쳐놓은 가계 위기, 경제 위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이 나라 전체를 비롯해서 경제, 금융을 죄다 박살을 내는 게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러면 박살 내는 거를 회복만 시켜놓어도 어느 정도의 지금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분명히 되거든요. 그러면서 3천까지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래로부터의 이러한 분수 효과 이른바 그걸 만들어낸다면 전 충분히 5천 가까이도 갈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위상과 신인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각국에 있는 나라에서 대한민국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주식이 너무 싸요. 그럼 싼 거 줍줍줍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전망이 좋다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재명 정부가 된다면 그렇게 충분히 5천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곧 네. 일어나야 경제 되니까요. 야, 네. 제가 그러시죠. 지금 감동받고 감탄받고 듣고 있어요. 뭘 한 1, 감동을 2분만 더 받아요. 강의 좀 해주세요. 아니, 왜 아니, 역시 경제학, 네. 학사 경제학, 석사 경영학, 아닙니다. 뭐 경제 경영을 모두 전혀, 다루신 전혀 저는 아니요 그런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내용들로 네.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으로 많은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그런 시대가 가능해야 되고요. 네, 가능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가져왔던 우리나라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예.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외국의 기업들에 비하면 너무 주가 싸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뭐 대주주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런 경제 기반이 신뢰를 얻게 된다면 경제와 투자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가능할 텐데요. 우리 임세수 소장님 앞으로 그런 좋은 활동 네. 계속 해주시고 또 국민들께 설명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다 놓쳤는데요. 네, 특히 그리고 상법 개정을 네, 상법 이재명 개정. 후보가 계속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그 상법 개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중시한다던가 배당률 올린다던가 등등 그다음에 회사를 쪼개기 뭐 분할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막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공약까지 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같은 경우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라서 통과가 되면 거부권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정책적인 법안도 빠르게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충분히 잘 마련하면서 그 주가지수 5천 시대 그다음에 꼭 주식하는 분들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게 또 다 흘러 우리 서민 경제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전 투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꼭 본투표에서 투표를 해주시라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하루 남았긴 하지만 저희가 오늘 하루 한 30통 전화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정 안 되면 3통이라도 돌려서 투표 안 하신 분들께 꼭 투표 독려해 주셔야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민생경제 책임지고 계신 민생요정 임소장님 계속 맹활약해 주시고요. 네, 네. 만일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면 아마 거기서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뭐라도 하셔야죠. 안팎에서. 네, 알겠습니다. 임세은 식당 TV가 또 아주 재밌습니다. 식당 아, 예. 맛집 정치 네, 맛집. 안진걸 TV, 임세은 또 식당 TV. 임세은 식당 TV. 네, 안진걸 TV는 잊어버리십시오. 뉴스버스와 임세은 식당 TV만 기억해 주십시오. 네, 셋 다 네. 기억해 예.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발로 눌러주세요. 뉴스버스 임세은 식당 TV. 네, 오늘 또 네. 많은 일정이 있으시니까요. 네, 저희가 네. 임세은 소장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하여튼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투표 간절해야 이기지만 행동해야 이깁니다. 네, 네. 꼭 야, 투표로 행동해 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세은 화이팅. 네, 자, 수장님. 네. 그러면 내용이 짚어볼 내용이 있는데요. 이 짚어볼 내용들 특히 임금 체불에 대한 네. 우리 시민들의 고충이 많죠. 보니까 여러 가지 임금 체불 야, 때문에 그것도 고통받고 있다는 아유, 분들이 너무 메일을 많이 많죠. 보내셨다고요. 저희가 1000건 안팎의 실제 시민 정책과 공약이 제안이 되어 있고요. 어저께 그중에서 70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중에서 7개가 이제 먼저 왜냐하면 선대위에서는 70개, 1000개를 다 채택할 수는 없죠. 그건 NGO라면 그렇게 발표할 수 있지만 이제 선대위는 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민에 약속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추진해야 왜냐하면 되잖아요. 법과 제도와 정책과 예산과 국민 여론과 어떤 문화 관행까지 모두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7개를 채택해 주신 건 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체불임금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 공약에도 강력히 대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체불임금이 처음으로 2조를 돌파했습니다. 그 피해자만 수십만 명이거든요. 근데 체불임금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하루 알바만 해도 며칠만 안 줘도 나중에 줘도 그게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루 알바했을 때 딱 그날 딱 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훨씬 좋잖아요. 뭐 노란 봉 옛날에는 정말 노란 봉투에 이렇게 막 주시고 그랬는데 근데 20조다 아니 2조를 돌파했다. 올해 1월 달에 4월도 지금 거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기 불황이니까 돈을 못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기 불황 때문에 어쩌지 못 주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돈이 있는데도 안 주는 못된 그룹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두 개는 좀 구별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악덕 되는데 기업주와 예. 정말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이 상황을 맞게 된 분도 있는 거죠. 근데 임금 채권 시효가 3년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폭 연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장기간 체불을 할 때는 3배로 갚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법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징벌적 예. 이제 배상이 그렇죠. 되는 징벌적 거죠. 배상 또는 정신적 이자료까지 포함한 네. 월급 배상인데 이것도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해놨습니다. 금융계 출신이시죠, 그렇죠. 박홍배 의원님. 윤석열 정권은 알다시피 여러분 뭐 노동자, 서민, 중산층이 하는 법이란 법은 다 거부하고 방해하고 겨우 통과돼도 전부 다 거부권까지 남발했기 때문에 실제 정말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좋은 법이 거의 통과가 안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이 거의 다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를 예. 했죠. 통과 자체가 안 되고 그렇죠. 겨우 통과시켜놔도 거부권 행사 당하고 이제 그게 대부분 이제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 뭐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농민들 위한 법들, 양곡관리법 이런 것들이죠. 간호사들을 위한 예, 법도 간호법도 있었고요. 많죠. 그래서 윤석열 이제 이재명 정권 죄송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오늘 내일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해서 등장한다면 국민주권 정부잖아요. 오늘 내일 저희는 정말 박빙한 생각으로 더 간절하게 1인당 3표, 10표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해달라고 이렇게 읍소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방송 끝나자면 또 읍소로 갑니다. 네. 국민주권 정부가 등장한다면 아마 노동자, 서민, 중산층, 민생, 소비자, 시민 생활 이런 공약과 정책들은 탄력이 진짜 붙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약자와 서민과 중산층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 다 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인데 그 중에서도 그동안 어려웠던 약자나 서민이나 중산층들이 더 살기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서도 기업 활동도 잘 아이, 되게 그럼요. 하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너무나 예. 고통받았고 양극화로 인해서 고통받는 예. 분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무조건 진보 정권을 하자 또 옛날 같은 무슨 급진적인 뭐 공약을 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철저히 중도 실용 균형에 입각 그 바탕에 입각해서 합리적 진보와
그다음에 양심적 보수까지 모두 아울러서 거기서 국민들이 동의가 높고 하나씩 이제 공감대가 높은 것들 중심으로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근데 그 우선순위와 그 열정은 서민 중산층 경제,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먼저 투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약이 예를 들면 수천 개라고 생각해요. 세부공약까지. 근데 그걸 동시에 다 집중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도 계속 밝힌 것처럼 이명박에 대한 분노가 계속 오늘 이명박이 청계천 공약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 지금 속보 보고 열받아가지고 이명박이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 내란 세력 경제와 나라를 폭망시킨 박근혜, 윤석열, 이명박이 다 김문수변으로 몰려든 거 보니까 야, 경제에 대해서 이명박이 무슨 말을 할 수 예. 있습니까? 완전히 사기 망했죠. 경제 뭐 정말 그러니까 해외 자원 투자한다고 자원을 해놓고 수십조 날렸죠. 나중에 예. 다 그것이 다 없는 곳들, 망한 곳들, 또 채굴 가능성 전혀 없는 곳에 가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 헛돈으로 다 날리지 않았습니까? 공약이 747이었잖아요. 네.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쳤다.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 정권. 747. 칠 수 그래서 있는 사고는 다 쳤다. 그래서 747입니다.